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15번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15번 문제. 보면은, 지금, 봅시다. 읽어볼게요. 매도인 갑과, 자, 매수인 을, 그죠?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명의로 갑이 을에게 서울 뭐뭐구, 뭐뭐동 소재 주택을 5억 원에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2025년 5월 1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공인중개사 병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일단 좀 등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봅시다. 일단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매도인이 갑이죠, 그죠? 매수인 을이죠, 그죠? 그래서 매도인이라는 건 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매수인은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되셨죠? 자, 그 얼마? 5억에 매도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야? 병이라는 사람이야. 그죠? 공인중개사 병의 사무실에 작성됐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 거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 답이거든요. 5번이 답이야. 5번 답 체크해 놓으시고요. 예. 자,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을이 행사할 목적으로 갑의 허락 없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갑의 인장을 만들어 찍었다면 사인 위조죄 및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틀렸죠, 이거.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인장도 위조하고 문서도 위조했을 경우에, 자, 인장 위조는 바로 문서 위조에 흡수되는 거죠. 그죠? 하나의 수단으로서 거기 작용하는 거로 흡수된단 말이야. 실체적 경합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틀렸어. 예,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이제 2번으로 가봅시다. 2번. 자, 동그라미 2번. 자, 을이 행사할 목적으로 갑의 허락 없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갑의 계약서 작성 이전인 25년 1월 1일 사망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비록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서라는 것이 그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의 명의인이 작성했다는 것으로 외관과 형식을 갖추고 일반인으로서 또 오인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만 할 정도로 작성이 되었다면은 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야. 그죠? 여기다가 좀 적어봐. 그러면 뭐라고 적어놓냐면은, 자,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의 명의인이 작성했다는 외관과 형식을 갖췄을 때 어쩐다? 죄가 된다는 거야. 그죠? 되셨죠? 이제 3번으로 가보자. 3번에 봅시다. 3번에 보면은 을이 행사할 목적으로 갑의 허락 없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25년 10월 1일 법원에 갑을 피고로 하여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25년 1월 1일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여러분 매우 중요한 판례죠. 사망자 상대로 사기 쳐먹은 사건. 그죠? 요거 사기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사기죄 안 된다 그랬었죠? 그죠? 여기다 판례 번호 좀 적어봐, 일단. 자, 여기 사기죄가 성립한다 여기다가 X 그어놓고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자, 거기 판례 번호를 좀 적어 놓으셔. 자, 어떻게 되냐면은 2019도에 12140. 자, 적으셨어? 2019도에 12140. 적으셨어?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잠깐 요거 판례 원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아무래도 이해가 좀 빠르겠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제 거 수업을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를 보여준다는 거야. 뭐라 그래야 돼. 원본을 여기 보여주니까 좋아하더라고. 아마 학원 수업 같은 거 들으면은 원본 이런 거 다 안 보여주잖아. 그냥, 그죠? 뭐는 틀렸죠, 맞았죠, 맨날 이 소리만 하잖아. 그죠? 자, 봅시다. 자, 판례 번호가 맞죠? 2019도에 12140 맞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판시상 소송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 행위에 가름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지 했는데 적극이라는 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제소가 소송사기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했는데 소극이라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되셨나요?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얘기가 이 판시사항으로 쭉 나왔는데 저 한번 구경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요렇게 보면 되나? 자 봅시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자고.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이미 그 이전에도 여기 판례가 있죠. 2000도에 1881 요것도 있다는 거야.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한 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여기 아래도 나와 있죠. 내용이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서 그래. 자, 이제 여기 또 읽어보자. 중심적인 내용을 내가 다 빨간색으로 해놨어.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은 물론, 자, 해당 공동 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기 성립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그랬어요. 자, 하던 얘기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자,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은 물론 해당 공동 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판시했죠. 그죠?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예. 여기 아래도 나와 있죠? 마지막에 판사가 얘기했잖아.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렇게. 즉, 사기죄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판사들은 괜히 실랄데기 없이 이렇게 어렵게 말을 써놔. 막. 근데 일반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막 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벌써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대법관 김재영 뭐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자, 다시 한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면.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몇 번까지 했어? 전화 온 바람에 헷갈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설명하면 되나요? 이제 4번 설명? 자, 4번 한번 봐봅시다. 4번에 보면은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자, 중요한 거는 포괄적 위임을 받았답니다. 그죠?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매수 가격이 4억 9천. 아까 5억인데 4억 9천에 했으면 권한 범위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 권한의 범위 안쪽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자, 병에게는 위 계약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자, 을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경우에 우리 판례는 뭐라고 봤어요?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의 작성한 것은 바로 죄로 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사문서 위조 성립한다 X, 성립 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판례 번호도 불러드릴게요. 판례 번호는 84도에 1146, 84도에 1146 되셨죠? 그래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서 권한의 범위 안에서 문서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 이제 마지막 이제 5번 설명하면 되죠. 5번. 자, 병이 행사할 목적으로 갑을 허락 없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갑을에 대한 각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그렇죠.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조죄 같은 경우, 그죠? 위조죄 같은 경우에는 각 명의인 따라서 각각 죄가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그죠?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두 개의 구속 요건을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상상적 경합. 그죠? 상상적 경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명의인의 여기다 적어보세요. 명의인의 수에 따라서 죄가 성립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수개의 구성요건을 건드린 거니까 상상적 경합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냐면은 아까 사망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쵸? 사망자 관련된 거 그쪽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갖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한 거,
자, 이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쵸? 어쨌든 요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좀 크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꼭 좀 알아두셨으면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죠? 여기 동그라미 3번 관련된 거 요거를 조금 제가 좀 눈여겨 봐달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갑이 2025년 1월 1일날 사망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소를 제기한 것은 25년도 10월 1일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거의 10달 차이가 나죠? 그죠? 이미 1월 1일날 죽었는데 뭔 놈의 사기가 성립해. 그죠? 그래서 사망자, 망자에 대한 소송 사기를 벌인 경우에 그 피기망자의 기망 저기를 보지 않아갖고 차기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되셨나요? 여기서 마칠까요 그러면? 감기가 걸려갖고 자꾸 콧물이 나오네요. 설명하다가도 몇 번이고 녹음을 2번, 3번 계속하게 되네요. 콧물 때문에. 자, 마칠게요 그러면. 고맙습니다.